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경주와 포항의 피해 현장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도 적진 않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물바다로 변한 경주시 서천둔치. 주차해 둔 차량 50여 대가 물에 잠겼고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천에 처박힌 승용차를 기중기가 로프를 연결해 끌어냅니다. 둔치 곳곳에선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덮쳐 범람한 바닷가 마을의 소하천. 중장비는 연신 토사 더미를 퍼내고 침수됐던 주택 10여 채에선 가재도구를 꺼내고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일부는 경로당에 거치를 하고 일부는 또 일가 친척집에 이웃의 친척집에 가 주무시고 그렇게 해요. 산사태로 인해 막혔던 도로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지만 아직 손을 대지 못한 피해 현장도 상당수입니다. 이 소하천은 옹백이 뜯겨져 부서졌고 그 위로 건물과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천만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인근의 육상 양식장은 한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빗물과 토사가 수족관으로 쏟아져 출하를 앞둔 어류 28만 마리가 모두 쓸려 사라지거나 죽었습니다. 고수원 때 이제 살가 이제 가는데 이제 또 이는 피해가 넋이 딱 풀려갖고 손이 딱 앉아 피고 기만 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뒷산에서 토사가 덮친 이 마을은 집 곳곳이 무너지고 파묻혔습니다. 산과 인접한 주택과 농경지는 보시는 것처럼 쏟아져 내린 토사에 파묻혀버렸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많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들어오더라고 물이. 서남이 뭐나 서남이 그런 거 처음 봤어. 아니 저 갑자기 물이 고였던 물이 탁 터지면서 일로 일장 쏟아져가. 그래가 이제 절로 빠져나갔거든요. 지진으로 파손된 한옥마을은 폭우에 지붕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지만 복구는 하세월입니다. 하늘 두 쪽 놔두네 가만 놔둡니다. 왜요? 동해에서 뭐가 있어요. 안 해준다는데 뭐. 이 밖에도 하천변의 전신주가 위태롭게 쓰러져 있고 침수된 농경지는 돌볼 손길이 부족합니다. 태풍 차바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주말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복구 작업은 더욱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 시가지 곳곳이 침수돼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시간당 44mm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빗물 펌프장이 재구시를 못했고 같은 곳에 계속해서 피해가 나도 사전 대비는 허술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효자시장 침수는 인근 빗물 처리장 늑장 공사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부랴부랴 강철 시트 파일을 잘라 물을 뺀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3번 물난리를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 배수 이런 관계 때문에 거의 한 1억 정도 장비 손해도 보고. 올해 개통한 상도 지하차도는 상습 침수지 오명이 붙었습니다. 물이 차는 낮은 곳에 펌프를 설치해 지난 8월 집중호우에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고압의 전기 모터 시설이 물에 잠기자 감전 사고 위험 때문에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내리게 되면은 고압 자체가 흐르는 상태에서 물 디디는 순간에는 바로 사람들이 인명사고 생기거든요. 장성시장 일대에서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하수를 뒤집어 쓴 가재도구를 씻어내느라 분주합니다. 1982년 펌프장이 설치된 후 1992년과 2000년, 2013년 3차례 수십억 원을 들여 시설을 증설했는데도 이번 비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임차한 디젤 양수기 한 대는 도중에 침수돼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이거 해도 안 되고 별 도움도 되지도 안 하고 이거 뭐 시에서 나오고 맨날 공사만 하면 뭡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올 들어 3차례나 침수된 이 집은 가재도구 장만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할 형편입니다. 3번째 한 번도 뭐 청소하기도 무서운데 이걸 드러날래가 뭐 이거 한번 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주민들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돼 땅을 높여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동해면 블루벨리 국가산단 조성 현장. 이곳도 세 번째 침수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야 흘기찬 하천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주택 침수 때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물이 들이치기 5분 전에 극적으로 구조돼 사업 시행자인 LH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그리 힘들었는데 물이 들어왔단 말이야. 살아. 예고된 태풍 앞에서도 배수 펌프를 점검하지 않았고 물길을 미리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쏟아야 할 시기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농협중앙회 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등을 위해 포항을 비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 차바로 경주에서 실종된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경주시 양북면 봉길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어제 낮 2시쯤 양북면 호암리 집을 나선 뒤 실종된 82살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경주시 외동읍 구월리에 거주하는 65살 이모 씨도 어제 낮 2시 30분쯤 연락이 끊긴 뒤 아직까지 실종 상태로 경찰은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주와 포항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포항과 경주에서 주택 77동과 농경지 52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또 경주 59대, 포항 20대 등 차량 79대가 침수됐고 육상 양식장 1,200여 제곱미터가 유실돼 양식 어류 28만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8개소와 지방하천 9개소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에 하천 둔치에 주차해둔 차량 수십 대가 무방비 상태로 물에 잠기면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이 예고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주차 차량에 대한 사전 이동 조치는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하천 둔치에 주차해둔 차량 수십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긴급히 차량을 이동시키러 온 차 주인은 애가 탑니다. 연락 못 받았습니다. 일하느라고 현장에 일하느라고 못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침수된 차량을 건져 올립니다. 온통 흙을 뒤집어 쓴 차량에서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 태풍이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포항 냉천 둔치에서는 20대, 경주 서천 둔치에서는 59대 등 모두 79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둔치 주차장에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에 이동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600대 중에 한 60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다 이제 차를 다른 데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키고 남은 차가 이제 그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무단 방지차도 있고 또 뭐 외국 가신 분도 한두 분 계시고. 근데 이거는 상황이 한 15분 사이에 뭐 그런 계획이 없이 갑자기 한 2m 이상 뿌려버리니까. 차량 대피 문자를 받고도 이동시키지 않은 운전자들도 있어 안이한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 연락 안 되는 분도 많고 또 차에 전화번호도 안 적힌 사람도 많고 그래 등록본부 조회해서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침수 차량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차량 손해담보가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차를 놔둔 곳이 주차 공간이 아닌 주차하기 부적절한 곳이었거나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 휴업 결정을 학교장 재량에 맡긴 경북교육청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교 휴업과 관련해 통일된 지침을 내리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실제로 어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등교시킨 후 태풍이 거세지자 갑자기 학생들을 돌려보낸다며 학부모들에게 다시 연락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은 제 정도를 판단해 임시 휴업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산의 경우 어제 교육감의 지시로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미리 임시 휴업을 결정해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44살 여성 유모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거주하다 지난달 2일 가족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뒤 한 달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3일 2일대에서 39살 A씨가 전자발찌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뒤에 SNS상에는 A씨가 유 씨를 살해해 유 씨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한 달 전 실종된 것으로 미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주 강진 이후 열린 포항 MBC 토론회에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성 원전의 내진 성능도 규모 7.5 이상 보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경대 김영석 교수는 양산 단층대가 활성 단층이라는 학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더 큰 지진의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이 지금 5.8 정도까지 일어났지만 좀 더 양산 단층대의 큰 부분을 건드려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응력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진 이후 원전의 설계 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수원은 규모 7.5 이상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원전의 내진 성능 강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화산대 위에도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서 그런 모든 기술 기준들이 만족한다면 그렇게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단체는 경주 지진 발생으로 원전의 위험성이 확인됐다며 원전 인근의 활성단층 조사와 함께 노후 원전 폐쇄 등 전향적인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활성단층이 많은 곳에 6개의 핵발전소가 몰려 있다는 것은 좀 근본적인 위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부나 한수원에서 노후 원전을 좀 폐쇄하는 용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경주시는 조속한 지진 피해 복구와 함께 지진 대피소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포항 MBC가 마련한 경주 강진 원인과 대책 시사 토론회는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방송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도정질이 이틀째인 오늘 도의원 3명이 질의에 나섰습니다. 박용선 의원은 고속도로와 지방도 시군도로의 터널에 라디오와 TV 전파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재난 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박진현 의원은 지진 대피소의 엉터리 관리와 원전 구호소 홍보 부족, 그리고 재난 대피 예산과 안전교육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박권현 의원은 지난해 예산 중 집행액 대비 2월 불용액이 울진군은 227%, 경주시는 110%나 된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현대제철이 66분기 연속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081억 원으로 지난 2000년 1분기 이후 2분기까지 6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816.3%입니다. 지난 200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현대제철은 2013년 3고로를 완성한 이후 현대하이스코어의 내년 사업 부문을 합병해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며 올해 건설 경기 호조로 봉형광류 수요가 늘어나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태풍 차바로 차질을 빚었던 경주의 문화예술축제인 신라문화제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경주 향교에서 열린 한시 100일장을 시작으로 왕의 길 세미나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고 저녁 7시 반부터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창작 뮤지컬 형산강의 용이 산다가 공연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반부터는 경주 봉황대에서 신라문화제 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서쪽에는 기압골이 발달하겠는데요. 때문에 남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밤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경북동해 한 지역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30에서 50mm가 내린 후에 그치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에 울진과 영덕이 16도, 포항 19도, 경주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흐리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5도, 독도 17도,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 남부 해상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남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영덕소방서는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야산에 송이를 채취하러 나갔다 연락이 끊긴 87살 주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주민 A씨는 오늘 오전 8시 입산했다가 연락이 되지 않았고 119 구조대는 출동 3시간 만에 탈진 상태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수분 보충 등 응급조치 후 들것을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포스텍이 벤처기업의 메카인 경기도 판교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동연구와 창업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스텍은 최승진, 김대진, 이승용 교수 등 주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판교 사무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판교에 위치한 포스코 ICT 등 포스코 패밀리사와 교류해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판교 사무소는 포스텍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 결과를 판교에 위치한 우수한 벤처기업과 협력해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량 가운데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이달 안으로 쌀 생산 초과량을 잠정 산정한 뒤 다음 달에는 최종 물량을 확정해 올해 안에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우선 지급금으로 벼 40kg당 4만 5천 원을 농가에 잠정 지급하고 이달 안으로 금액을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20만 톤으로 수요량보다 35만 톤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